안녕하세요. 코롱 티슈진 주주 여러분들, 3월 20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를 찍어드릴 타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어제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고 오늘도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HLB가 오늘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왜 맞았어요? FDA 승인이 거절났기 때문이죠. 근데 코롱 티슈진도 FDA를 승인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큰 음봉이 나오고 오늘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FDA 승인 혹시나 불발되는 게 아닐까 분명히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면 음봉이 왜 나왔는지, 오늘 양봉이 왜 회복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제의 음봉과 오늘 HLB 쇼크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와서 추후에 상승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것 때문인데요.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차트 자리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날 나왔던 큰 음봉은 사실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예요. 즉 코롱 티슈진이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바닥에서 샀던 주주들은 또는 세력들은 여기서 이미 한 3배, 4배 정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일봉으로 보면은 이제 급등이 나온 상태지만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는 이 볼린저 밴드 안에 가격이 존재할 확률이 95%예요. 그러면 이 안에 가격이 잘 타고 올라가다가 확 급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가격이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 여기는 과매수 상태가 됩니다. 지금 뭐냐면 매우 앞날이 기대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확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면 여기서 샀던 주주들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주식에서는 항상 불확실성, 이걸 경계를 해요. 왜냐?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돈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FDA에서 HLB 이제 승인 안 해주니까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코롱 티슈진 내가 안심하고 있고 인보사가 FDA 승인 받을 거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자. 조심. 여기에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더 가져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나는 저점 매수를 했으니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조심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미 충분히 급등이 나와서 이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까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도 물량에 의한 익절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면은 오늘 그 음봉이 나오고 나서도 오늘 매수세로 다시 회복을 시켜줬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매도가 나온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왜? 코롱 티슈진 그래도 잘 나갈 기업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양봉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HLB와 코롱 티슈진 요거 두 개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HLB와 코롱 티슈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HLB는 FDA 승인되기가 힘들다고 했고, 코롱 티슈진은 FDA 승인 결과 주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요 차이점 궁금하시면 먼저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려요. 아까 좋아요 누르셨죠? 자, 그러면 왜 HLB가 FDA 승인이 안 났을까?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아마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앞으로 HLB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FDA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되죠. 자, FDA 홈페이지예요. 네이버 세나 2021년 2월 2일 희귀
의약품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함. 이게 어제까지도, 즉 삼상은커녕 지금 2021년부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니까요. 삼상은커녕 예전부터 이 상태로 있었다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LB는 진양곤 회장이 돈 벌려고 만든 회사다. 주주 여러분들 돈 착취하려고 만든 회사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아마 지금 FDA에서 구라를 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럼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드러나죠. 이거 승인해주는 주체가 FDA인데. 근데 그러면 코오롱 티슈제는 그러면 FDA에서 이거 없어?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차이가 결정적으로 코오롱 티슈제는 요 음봉을 극복하고 오늘 양봉으로 회복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왜 HLB는 나락인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거는 외인이 샀어요, 뭐 개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뭐 세력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런 걸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뭐 보면은 월봉 이렇게 보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르는 건가? HLB 주주들은 보면은 그래도 상승을 했으니까 HLB 주가가 이렇게 가긴 했지만 이제 떨어지겠죠. 어쨌든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이 HLB와 코오롱 티슈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K바이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묶어서 볼 때 K바이오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요 코오롱 티슈진과 HLB의 차이점을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HLB, 코오롱 티슈진과 HLB 시작 어떻게 했어요? 진양곤 회장이 원래 호프집 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돈 많이 벌고 싶었겠죠. 투자회사를 차린 다음에 M&A로 이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해서 HLB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락을 갔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뭐냐면 인하대 정형외과 교수님이, 정형외과예요. 정형외과 교수님이 환자를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 환자를 더 잘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치료법을 알겠다. 연구해서 논문 자료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뼈 문제를 더 잘 치료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걸 병원에서 환자 자료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바이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약으로 만듭시다 라고 해서 된 거예요. 물론 여기도 M&A를 했었을 때 항서제약을 가긴 했죠. 항서제약을 가서 약 많이 만들었어요. 리보세라닌 약 많이 만들었어요.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교수님하고 함께 인보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임상 결과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임상 결과. 임상 결과라는 건 뭐예요? 약을 제가 지난번에 HLB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임상 결과라는 것은 효과가 좋아요 말고도 배드 이펙트, 즉 이것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약의 부작용, 내 이 약을 먹었어. 여러분, 암치료제가 얼마나 힘든 건데, 암치료제 먹으면 암치료제의 부작용이 뭐예요? 탈모가 오고 막 체중이 빠지고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암치료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치더라도 HLB가 잘 못 준비했던 자료가 뭐냐면, 항서제약에서 사실 문제점이 엄청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상에서는 공정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러시아인 백인 데이터가 부족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승인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HLB가 너네 제조공정이 있는데 제조공정이 항서예요. 항서제약. 자, 어떤 약을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데서 만드는데 FDA가 항서제약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더럽고 막 비위생적이에요. 그러면 니네가 만든 약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공정 탈락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제품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약 만드는 공장 니네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되게 큰 거였거든. 근데 어쨌든 이제 공정법 개선을 했다고 쳐요. 근데 욕이 없다고 쳐봐요. 자, 미국에는 원래 앵글로색슨족이 사니까 다 백인이 많지만 러시아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FDA 승인을 받으려면 흑인 백인 데이터 다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병원에서 쓰는 약이니까. 환자가 누가 올 줄 알아요? 미국에서 있는데 아시아 사람도 오고 몽골 사람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백인도 오고 흑인도 오고 뭐 독일인도 오고 라틴계도 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러면 니네 야 내가 병원에서 러시아 사람 받았는데 왜 러시아 사람 데이터가 없어? 러시아 사람 데이터 추가해 했는데 HLB가 중국인 데이터는 많지만 왜 항서제약이니까 중국인 데이터 많지만 러시아 데이터가 없었어요. 왜냐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엄청 마시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 데이터는 다른 나라보다 이제 간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 남자들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추가해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추가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 부족, 임상 부족 그런 게 IR 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 거 준비 안 했다고 IR이 안 쓰죠. 대신에 코오롱 티슈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이 병원에서 뼈 고관절 치료를 하다가 알고 싶었거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인종별로 간은 많이 달라요. 러시아 사람 간, 아시아 사람 간. 근데 한국인도 간이 일본인하고 다르겠죠. 한국 사람들이 술 많이 마시니까. 근데 뼈는 간보단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해골 보고 해골 보고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아요? 해골을 보고 뼈 마디를 보고 이거 백인이다 흑인이다 알아요? 아니요. 거의 모르죠. 뼈는 웬만한 인종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지는 이 간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인종이 필요한데 뼈는 그 정도로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서 아시아 사람 뼈나 백인 뼈나 그게 그거니까 교수님이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병원에서 환우들을 치료를 해보면서 임상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썼겠죠. 자, IR 자료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나 회계사한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디자이너한테 가서 아니면은 영업이익 잘 써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논문은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네가 환자 얼마나 테스트 해봤어? 너 이 약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해봤어? 이거 먹었으면 얼마나 나? 부작용은 뭐야? 애기가 먹어도 돼? 노인이 먹어도 돼?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근데 HLB는 중국인한테는 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죠. 예, 그랬는데 다른 나라 인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부족이 있었고 코오롱 티슈지는 데이터 준비를 1상부터 잘했어요. 2상, 3상 잘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HLB 차트 보면 HLB 차트 이렇게 돼 있죠. 1상에서 뻥을 좀 많이 쳤어요. 근데 문제가 좀 심각하지. 그래서 이만큼 내려갔어요. 2상에서도 좀 뻥을 쳤어요. 이만큼 내려가죠. 나는 어차피 이때부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1상 노력하면 2상 노력하면 3상 절대 아니고 여기 1상에서부터 아까 임상 데이터를 엄청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3상에 가서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이때 승인 받을 만하게 전부 준비해 놓고 야, 너 승인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요런 게 하나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2상에 추가하는 거예요. 2상에 추가했어? 야, 근데 내가 지난번에 말 못했네? 이거 3상에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 추가. 아유, 좋아요. 승인해줄게. 이거지. 야, 1상에서 노력 질러보자. 야, 못 먹어도 고! 1상 질러. 안 돼? 그래, 2상도 질러보자. 고! 2상 됐어. 3상 질러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때 이미 다 해야 된다고, 이미. 이때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오래됐잖아요. 예전에 거래정지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거래정지 있었다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코오롱 티슈진은 놀았겠냐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했겠죠. 왜냐면 이때 거래정지 먹었었고 뭐 데이터 부족이라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HLB는 이제 언론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IR 자료를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제출을 했겠죠. 자신 있다. 못했어? 항서제약이 잘못했나 보네. 항서제약한테 잘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중국이 FDA 승인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에서 얼마나 큰지, 중국에서 얼마나 FDA 승인의 과거 이력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HLB가 처음 하잖아요. FDA를. 근데 항서제약이 FDA 예전에 승인받은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이분은 이초에 코오롱 티슈지는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학자의 마음으로서 데이터를 막 추출했기 때문에 FDA 승인 받는 과정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되기 대해서 이렇게 올랐던 거고 HLB는 그냥 언플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차트에선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력이 다 정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개미를 한번 또 털어버릴 수 있을 좋은 기회잖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좋은데 올라오고 나서 수익을 보고 있다가 HLB 쇼크트에 개미 좀 털어버리기 매우 좋은 기회 아니에요? 막 K바이오 이제 다 날아갔다 막 이렇게 언론 하면서 공포를 좀 주는 거죠. 그러고 세력이 다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이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HLB는 제가 승인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바이오라고 해서 다 쓰레기도 아니고 뭐 다 좋은 기업도 아니지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구분 방법을 제가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거 알기 힘들죠. 저도 이러한 것들을 뭐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주가에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제일 판단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주가긴 해요. 차트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보완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만 알면, 즉 하락을 하는 게 이게 뭐 보완 의견 나왔어요. 보완이라고 하는 건 보완만 하면 오케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크리티컬한 문제가 지적받으면 주가가 HLB처럼 이렇게 빠지겠지. 그래서 코오롱 티슈즈는 이미 일상 때 예전부터 데이터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 원래 주가대로 삼상이 이제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죠. 아직은 삼상 전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개미도 털고 이렇게 좀 정체돼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였죠. 즉 코오롱 티슈즈는 아직 사고 있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매수 타점이었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놀라서 이러한 변수에 대해 대응할 수 있었던 자리예요. 왜? 여기서 추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놀라서 팔아버릴 때 혹시 단타 자금으로 들어가실 거면 어느 정도 입절하셔도 되지만 장기 홀딩 하실 거면 여기서 파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쭉 올라갈 거니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010-4469-6279에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이러한 내용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어때요? HLB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차이를 좀 아시겠네요? 제가 K바이오가 다 별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K바이오 중에 많은 기업들이 지난번에 셀리버리 상장 폐지했죠. 사기를 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판단을 하시기 위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특히 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 번호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이러한 변수 생겼을 때 내가 분명히 이거 좋은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던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 방안을 문자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이 잊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이 코오롱 티슈진을 매매하는지 여기서 매수할 때 여러분 같이 매수해요. 그리고 최종가까지 매도할 때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테니 그런 혜택은 번호를 남겨주신 분들만 볼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FDA 승인 받는 때 제가 확신했다고 다시 이 영상을 틀어드릴게요.